제1장 현재 휘빈의 아파트 안. 동시대 국제 정세 뉴스 소리가 들린다. 가수가 꾸미자 군대에 가기 직전에 백수 생활을 하는 최휘빈이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다. 이윽고 지겹다며 TV를 꺼버린다. 여보세요? 나야. 영장? 나왔지. 나 진짜. 나 군대 가기 진짜 싫은데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냐? 군대 갔다 오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30 다 돼서 가수 데뷔하는 거 아니냐고. 야! 너 전화질 좀 그만하고 나가서 재활 쓰레기나 좀 버려. 진짜. 휘빈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간다. 밖에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데 아파트 경비원 이씨가 옆에 와서 돕는다. 그러다가 종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나온 사기 그릇에 이씨가 손을 대고 만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왜 그게 거기 들어가 있냐? 하여간 엄만 그렇게 분리해서 버린다고 분리수거하면 다 사놓으면 뭐해? 뒤죽박죽 버리니까 이렇게. 미안해진 휘빈은 초선으로 간 이씨를 따라 치료를 돕는다. 왜 국경일도 아닌데 안에 태극기를 달아놓으셨어요? 태극기 부대세요? 태극기야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죠. 꼭 태극기 부대 사람들만 태극기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요. 휘빈 책상 한쪽에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 아주 오래된 사진 같은데. 신흥문관학교 사람들이 해방된 다음에 모여서 찍은 거예요. 신흥무관학교요? 그게 뭔데요? 제2장 1919년 3월 간도 통화인 합리화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의 간부들이 군자금과 일본 군정부의 기밀문서 등을 가지고 있는 전 상제가 일본 정부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 그를 접선 장소인 천안에서부터 안전하게 데리고 올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들은 교관인 일본 육군 상관학교 출신으로 일본군에서 탈영하여 신흥강습소의 교관이 된 강두범과 부부로 위장해서 함께 들어갈 신흥강습소의 학생인 송나영을 선발한다. 자, 경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3장 목포 전우삼의 집. 도쿄로 연극 관련 유학을 가했던 상제가 기별도 없이 목포 집으로 돌아온다. 양반과 평민이 없어진 시대지만 전우삼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직원은 상제를 환대한다. 목포의 지주 문제철 밑에서 소장용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제 아버지 우삼은 예기치 못한 상제 방문에 반가워하면서 돌아온 이유를 묻는다. 상제는 일본의 교수님의 심부름으로 며칠 후 잠시 천안에 다녀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우삼은 직원에게 술과 음식을 준비하라고 한다. 제4장 신의주. 신의주의 한 숙소이다. 일본 중조의 군복을 입은 두범과 그 뒤를 따라 나영이 등장한다. 두범, 짐을 한쪽에 두고 창밖을 살피고는 의자에 앉는다. 방을 따로잡으면 괜한 의심을 받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게. 괜찮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는 내내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겠네. 좀 편안하게 있게. 앞으로 한참 부부 행세를 하면서 다녀야 하는데 나영 조금 편하게 한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겠어. 서로 질문을 하고 답하면 어떨까? 자, 먼저 물어보게. 예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게. 교관님은 일본의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신데 일본군이 되신 후에 탈영해서 신흥강습소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일본군이 되어서 군대에 대한 교육을 배운 다음 나중에 빠져나오시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에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시대가 열린다는 생각에 힘을 가진 쪽에 붙어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일본군이 된 거야.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되니 다른 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지. 탈영은 군사재판에서는 사형이니까. 그 다른 게 뭐였습니까? 뭐랄까, 더 큰 생각. 자네는 어떻게 신흥강습소에 들어오게 되었나? 저희 집안은 잘은 모르지만 대대로 글을 읽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양반 때 후손이신가? 그런데 섬친께서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다음에 의병이 되셨습니다.
자네한테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군 그래. 그러다가 결국 일본군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일본군이 어찌 알고 저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도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복수를 위해 군인이 되려고 한 거구나. 지금 당장 일본군들 몇 놈을 없애버리면 그 속이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군인이 되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 거야. 그 큰 이유가 뭡니까? 언젠간 너만의 답을 찾게 될 거다. 당장은 내 아내로 위장을 잘 해주는 것이 임무이니 그 긴장 좀 풀고. 나는 긴장이 풀렸는지 좀 허기가 느껴지는데 내가 밖에 동정을 살필 겸 나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오겠다. 아닙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자네는 장성한 이후에는 조선에 처음 들어온 거라고 하지 않았나? 조선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낯선 곳이라 위험할 수 있으니 잠시 쉬고 있게. 우선 일본군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 주범 안쪽으로 짐을 들고 들어간다. 혹시 특별히 먹고 싶은 거라도 있나? 어릴 때 좋아했던 조선 땅의 음식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보게. 있다면 내 사오겠네. 없습니다.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주범이 일본 군복을 들고 안에서 나온다. 알겠네. 잠시 쉬고 있게. 물은 잠가두고. 파도를 넘을 준비도 없이 무작정 띄워보내진 내가 된 것 같아. 내가 태어났다는 그 나라, 분명히 그 땅이 여기에 있고 분명히 그 땅에 서 있는데 그 나라 지금 이곳에 없다네.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세상 그 앞에 떠밀려 놓여진 기분. 하지만 와보니 알 것 같아. 무엇이 나를 버티게 해줬는지. 그래 나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생각을 알아. 나를 버티게 해줄 내 생각을 알아. 내 손으로 되감아줄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손으로 파도 없이 잔잔한 바다는 없어.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해도 괜찮아.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되갚아줄 거야. 내 손으로. 이때 주범이 총상을 입고 나영이 있는 숙소로 뛰어들어온다. 그는 심주에서 타령했던 자신을 알아본 자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죽어가면서 자신을 춤을 주며 서둘러 빠져나가라고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댄다. 교관님! 교관님! 대한민국 만세.
주범 방아쇠를 당겨서 자결을 한다. 나영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는 잠시 후 주범의 권총과 가방, 자신의 짐을 챙겨서 창문으로 나간다. 잠시 후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쳐서 주범의 죽음을 확인한다. 제5장 전우삼의 사무실, 우삼이 이를 보고 있다. 들어오세요. 직원과 상제가 들어온다. 아버지, 너 천안 간다고 여기 간다며? 가는 길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새로 옮기시다는 사무실도 궁금해서요. 어딘지 몰라서 건이가 안내해줬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일이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사무실이 비좁다고 하니까 문씨 어른께서 새로 하나 내주셨다. 일은 잘 되세요? 뭐 잘되나만 할 게 있겠냐. 그저 농사꾼들이 소장료만 내면 그거 잘 받아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소장료가 너무 높아서 소작인들이 힘들다고 하던데. 땅 가진 사람이 어쨌거나 소작인들한테 일거리를 주니까 그나마 다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무슨 그리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문씨 어른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문씨 어른께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저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들 나라 이렇다고 서러워하고만 있지 뭐 열심히들 사냐? 문씨 어른이 힘써주셔서 네 애비가 이렇게 면장도 하고 소장료 관리도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분이 주는 돈 덕분에 네가 일본에서 공부도 하는 거니까 너도 언제 한번 꼭 가서 인사라도 드리거라. 합방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은 계속 종노릇이나 하고 사는 거야. 너는 그 상자 안 다뤄왔으면 이제 그만 가보거라. 면장님, 저 왜? 제 세경 주시는 날이 한참 지났는데요. 한참? 오늘 날짜가 그 이틀이나 지났는데 이틀이 무슨 한참이라고. 우삼 사무실 한쪽에 작은 창고방으로 들어간다. 직원 그 안을 훔쳐보듯이 본다. 잠시 후 우삼이 돈을 들고 나온다. 자, 그리고 세경이 뭐냐 세경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월급이라고 해. 예, 월급. 너 그거 부지런히 모아라. 그래야 너도 집도 구하고 장가도 가지. 선처 이라시아이마스케. 상제 일본어를 듣자 슬그머니 사무실 안쪽에 있는 창고방으로 들어가서 숨는다. 도조 오하니 쿠다사이. 일본 군조 계급의 일본 군복을 입은 타이시와 사복을 입은 가토가 들어온다. 아이고 타이시 군조님 어서 오십시오. 또 잘 계셨는가? 아이고 군조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생선이너 잘 먹었습니다. 오이씨. 어떻게 그 입맛에 잘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아이가 또 고맙소.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자리를 내준다. 저 근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아하, 인사하시죠. 이분은 본토에서 오신 가토 대위님이십니다. 오요구실마스 와다시와 전무사 데스. 이 청년은 누구신가? 그 저희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돕는 청년입니다. 너 얼른 인사드려라. 타이시 군조님이시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전 면장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름은 조상제라고. 예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별일은 아니고 혹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 그 지금 동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가서 아직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 신극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예전엔 그 광대나 하던 짓인데 배우라는 게 되겠다고. 나도 그렇게 들었네만 혹시요 최근에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얘긴 못 들었나? 아이고 우리 상자가 조선이요? 지금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도쿄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도쿄에 조선인 유학생들이 장난을 좀 쳤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댁 아드님이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아드님 행방이 좀 묘연합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습니까? 이 녀석이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학생들이 무슨 장난을 쳤길래 이렇게 높은 분이 본토에서부터 직접 오셨는지요? 도쿄 한복판에서 조선이 독립했다면서 만사를 부른 건 장난치고는 좀 심했죠.
독립을요? 자네 혹시 존 상제를 못 봤나? 못 봤는데요. 또 혹시라도 아드님이 나타나거든 경찰서로 알려주시오. 별일 아닐 테니 너무 걱정이라 마시고. 아이고 그러면요. 네. 타이씨와 갓도 나간다. 전상제, 너 자식 이리 나와. 공부하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 조선 독립? 조선 독립이 무슨 개새끼 일인 줄 아냐? 독립할 재주가 있으면 애초에 합방이 됐겠어? 야 임마,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철도도 깔아주고 은행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애비한테 뭐라 그랬어? 일본 가서 신국 공부해가지고 와서 조선 최고의 극단 만들겠다고! 너 어떡할래? 너 경찰서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일본 돌아가서 공부할래? 아니면 일본 가서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고 공부할래? 그만하세요!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평생 종으로 살 뻔했는데 일본이 와서 극값 면장시켜주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서 좋습니까? 뭐 이 자식아! 눈맛 다 뺏긴 사람들한테 그 높은 소장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아래서 일이나 하면서 말이에요. 우삼 상제의 뺨을 때린다. 상제 가만히 있다가 우삼에게 절을 한다. 오늘 뵙는 게 마지막입니다. 찾지 마세요. 상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다. 우삼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린 듯 창고로 들어간다. 도련님! 우삼 잠시 후 돈봉투를 들고 나온다. 직원이 너 우리 상제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데리고 오거라. 그 천안으로 간다니까 당장 내일 천안 가는 기차표 사고 일본 경찰이 상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무조건 천안에 가면은 뭐 사람을 그렇게 쉽게. 너 상제만 무사히 잘 데리고 오면 내가 너 장가갈 미천하고 새 집도 하나 마련해주마. 예, 좋은 일자리를 갖게 시켜주고. 자자자 어서 가봐. 자 빨리 가. 공부 조금 했다고 다는 줄 알지. 넓은 세상 봤다고 우스워 보이지. 니들 속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해보야 그런가요? 해야 되냐? 애비의 미생각은 헛소리뿐이지. 먼저 사는 부모가 미련해 보이지. 니들 위해 손 비비고 굽실거린 그 시절을 그 심정을 네가 아냐. 뭐 마지막 찾지를 말어. 부자가 내 영혼을 끊는 게 그리 쉬운 줄 알아. 너도 이 진창 같은 세상 해놓고 살아봐라. 그제서 부모가 뭔지 알 거다. 한참 못돼 처먹은 이 쌍놈의 새끼야. 기어들어 오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 언젠가 죽다 살아 돌아와도 나 모른다. 이 쌍놈의 새끼야. 네가 쌍놈 아들이니까 쌍놈 새끼지. 이 쌍놈의 새끼. 제6장 1919년 4월 2일 천안 아우네 장터 인근. 이른 아침 천안의 아우네 장터 인근에서 상제가 접선 장소에서 자신을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 나영이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에게 암호를 건넨다. 상제는 접선 측이 여자라는 것을 알고 당황하지만 암호를 말하고 둘은 서로를 소개한다. 저를 데리러 올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함께 오기로 한 강도범 교관님은 신의주에서 발각되어 자결하셨습니다. 이윽고 만세 소리가 들리면서 주위가 점점 소란스러워진다. 둘은 타지 사람이라서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한다. 일본 헌병들이 사람들을 총과 칼로 죽이는 사이 나영은 권총을 꺼내지만 상대는 자신들에게는 임무가 있고 그곳에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용히 빠져나가며 나영을 말린다. 이때 만세운동에 역시 놀란 직원이 상제로 나타난다. 직원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면장님께서 도련님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안전하게 모셔오라고 보내셨어요. 그냥 돌아가. 안 돼요. 꼭
꼭 같이 가야 돼요. 일본 헌병들이 가까워지자 셋은 도망친다. 제7장 목포 경찰서. 우삼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의자에 묶여있다. 책상 위에 조서를 쓰는 종이와 펜이 있다. 그 앞에 타이시, 가또 그리고 다른 헌병들이 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 마음도 편치는 않소. 지금이라도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하면 없던 일로 해준다니까. 모릅니다. 자꾸 이러면 일이 커진다니까. 모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모릅니다. 아, 됐습니다. 그 아들을 찾으려는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솔직히 얘기해줘야 말을 알지요. 당신 아들이 일본에서 장난만 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군사 기밀을 빼갔어. 그리고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꽤나 묵직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군사 기밀하고 그 돈을 조선의 독립운동하는 놈들한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것 같은데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이제 왜 당신 아들을 찾으러 가는지 알겠어? 이미 일이 생각보다 큽니다. 쌍놈의 새끼. 사실 나는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본국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도 집이 그리운 사람이 아니겠소. 예쁜 아내와 딸도 보고 싶고 아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맡은 임무가 전상제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라는 임무요. 지금 전상제가 어디 있는지 말하면 체포만 하고 죽이지는 않겠어. 지금 내 계급이 도리입니다. 근데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하면 2계급 특진시켜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어. 그럼 중자가 되는 거지. 당신이 입을 열면 전상제는 살게 되고 나는 집에 들어가서 가족도 보고 친구도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지주 문제철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오, 문센세.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전면장, 이게 무슨 난리인가? 어르신, 저 좀 도와주십시오. 듣자니 자네 아들이 온 걸 숨겼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사실대로 말하지 그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할 것이고 그럼 내가 도와주던가 했을 거 아닌가?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 면장 아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조선의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어. 미안하네. 그런 일이면 내가 도와줄 일이 아니지. 어르신, 제가 그동안 어르신을 위해서 얼마나 개돼지처럼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들이 소장료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지랄들을 해도 제가 그거 다 받아들였고 소장료를 꼬박꼬박 다 받아서 한 번도 기가 막힌 적 없이 올려보냈습니다. 사람들 돌려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디야?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들아! 날 죽여라! 죽여! 대한독립 만세다, 이 개새끼들아! 대한독립 만세라고! 대한독립 만세! 상지야! 대한독립 만세다! 갓도 권총을 꺼내 우삼의 머리에 대고 쏜다. 우삼 죽는다. 입을 열 사람이 아니야. 문 선생이라고 하셨나? 예! 혹시 뭐 아는 거 없어? 그게 그러니까 우삼이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이 집으로 왔는데 무슨 교수님 신부로 천안으로 내려간다고. 천안? 다른 얘기는?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알겠어. 그만 돌아가시오. 이거 치워라. 부하들이 우삼의 희생을 들고 나간다. 이 일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가지고 와서 책상 앞에 놓고 앉는다. 펜을 들고 종이에 편지를 쓴다. 보고 싶은 딸 시리 잘 지내니? 낯선 곳에니까 보고 싶다. 며칠 안으로 우리 마을에 벚꽃이 활짝 피겠지. 엄마하고 너
살고 싶진 않구나. 지옥 위에 다 떨어지면 벚꽃은 왜 그렇게도 잠깐만 피었다 지는 거냐며 물어버렸지. 그럼 너란 건 그랬지. 내 연애 또다시 피어날 거라고. 그게 자연의 질서란다. 질서. 그걸 존중하고 두려워해라. 질서. 받아들이고 두려워해라.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고 모두가 같진 않단다. 위아래가 없다는 평등한 세상은 절대 올 수가 없고. 혹시 그 세상이 다가와도 그 속에 속하고 싶지는 않구나. 그게 자연의 질서란다. 질서. 그걸 존중하고 두려워해라. 질서. 받아들이고 두려워해라. 그게 자연의 질서란다. 질서. 그걸 존중하고 두려워해라. 질서. 받아들이고 두려워해라.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다스리면 누군가는 숨기고. 그러니 너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곳에 서라. 그곳에 서서 내려오지 마라. 그게 자연의 질서란다. 질서. 그걸 존중하고 두려워해라. 질서. 받아들이고 두려워해라. 너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땅에서 아빠를 닮았으면 하는 딸 시온에게. 갓도 의식을 치르듯 편지를 품속에 넣고 온 메모새를 다듬는다. 그리고는 나가며 문을 닫는다. 제8장 서울 식당. 상제는 직원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직원은 그럴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목포로 가는 기차를 타자고 한다. 상제는 자신은 사실 만주까지 가야 하며 독립운동을 하는 신분이라서 함께 있으면 직원 역시 위험해지니 여차하면 모르는 사이로 행동하라고 한다. 상제는 자신과 나영은 부부로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직원은 상제가 여자인 나영의 꿰매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라고 한다. 이에 나영이 화가 나서 권총을 꺼낸다. 상제는 나영을 말리면서 직원에게 나영의 정체를 밝힌다. 상제는 나영에게 함부로 총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검문을 당하면 곤란해질 수 있는데 왜 자신처럼 숙소에 권총을 두고 오지 않았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나영이 아직 정식 독립군이 아닌 학생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자존심이 상한 나영은 대화 도중에 상제의 아버지가 친일파 지주의 하순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나영과 상제는 말다툼을 하고 직원은 어색하게 둘 사이를 지켜본다. 직원은 분위기를 바꾸려고 나영에게 신흥 강습소에 대해 묻는다. 신흥 무관학교가 어떤 곳인가요? 나영은 신흥 강습소에 얽힌 설립과 지도자들에 대해 얘기해준다. 그리고 신흥 강습소의 6대 정신에 대해 말해준다. 임무에 희생한다. 체련에 필승한다. 간고에 인내한다. 사물에 연결한다. 건설에 창의한다. 불의에 항거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건 마음에 드네요. 불의에 항거한다. 이때 일본 헌병과 가도가 들이닥쳐서 나영과 직원을 체포한다. 여자인 나영을 먼저 체포해서 데리고 나가도록 한다. 가도는 상계를 뒤쫓아 목포에서 천안 그리고 서울까지 온 것에 대해 말한다. 아버지가 신고하셨나?
전면장은 입을 다물었지. 반역죄로 내가 직접 즉결 처형을 했고. 상대는 충격과 슬픔에 빠진다. 직원은 잡혀가는 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위기를 모면한다. 제9장 다양한 장소. 무대 한쪽에 신흥 강습소의 간부들이 주범이 신의주에서 잡혀 죽었다는 것과 나영의 안전 등에 대해 얘기한다. 무대 또 다른 곳에서는 직원이 숙소로 돌아가 나영과 주범의 짐을 찾는다. 그 안에서 권총과 군자금을 발견한 직원은 이미 우삼이 죽은 것을 알고 약속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것과 그 대신 군자금을 챙겨 도망칠 것인지를 고민에 빠진다. 종로 경찰서에 갇혀있는 상재와 나영은 각각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고 갓도는 자신의 출생명을 표출한다. 제10장 현재 휘빈이 아파트 초소. 휘빈이 아파트 앞에 기타를 메고 등장한다. 초소를 지나치려다가 이씨를 만나서 신흥 무관학교에 대해 마저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제11장 종로 경찰서. 갓도가 심하게 맞은 상재를 신문하고 있다. 군사기밀을 어디에 두었는지 또 나영과는 어떤 관계인지 말하라고 하지만 상재는 나영은 그저 자신의 애인이며 아무것도 모르니 관계도 없으니 그녀를 놓아주라고 한다. 그러자 갓도는 나영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일본 헌병들이 역시 심하게 맞은 나영을 데리고 들어온다. 갓도는 상재와 나영에게 한쪽은 애인이라고 하고 한쪽은 부부라고 한다면서 웃는다. 그리고는 나영에게 총을 겨누며 상재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다. 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낀 갓도는 이번엔 상재에게 총을 겨누며 나영에게 둘이 무슨 사이인지 묻는다. 상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어차피 아버지도 죽었고 희망이 없어서 죽어도 좋으니 아무 말도 말라고 한다. 난 죽어도 좋으니 아무 말 하지 마셔. 죽어도 좋다면 뭐 알겠네. 갓도 상재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쏜다. 상재 죽는다. 일단 가둬두시오. 제12장 종로의 고급 식당. 일본 헌병 고위 간부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이때 갓도가 등장한다. 뜻밖의 사건을 만나서 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 갓도는 나영의 신분과 관련된 큰 일이 있을 거라고 하고 일이 잘 풀리면 본국의 종로 경찰서의 간부들에 대해 잘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감을 표출한다. 이때 식당 종업원이 갓도에게 쪽지를 전달하자 갓도는 그것을 읽고 아무 일도 아닌 척 술을 마신다. 제3장 종로의 어느 골목. 갓도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직원이 나타난다. 갓도는 쪽지를 보낸 사람이냐고 묻는다. 직원은 그렇다고 한다. 갓도는 권총을 겨누며 왜 나영의 신분을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묻는다. 직원은 갓도에게 기밀 문서를 건네준다. 저는 그저 그 면장님이 상재도련님을 그 목포로 다시 무사히 데리고 오면은 돈을 주겠다고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면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봐야 빈털터리일 텐데 이 돈이라도 챙겨서 가려다가 혹시 이 돈을 챙겨가면은 나를 쫓을 것 같아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 여자의 정체가 뭡니까? 그 여자 이름은 송나영이고 간도의 신흥 강습소 생도입니다. 그리고 그 상재도련님을 신흥 강습소까지 데리고 가는 임무를 받고 온 겁니다. 갓도는 큰 정보를 얻었으면 고마워한다. 직원은 갓도에게 그 군자금의 일부를 갓도의 몫으로 줄 테니 자신의 목포에 돌아가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그리고는 품에서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상재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 위협하며 갓도의 권총을 빼앗는다. 이때 갓도가 덤비자 총을 쏘지만 총을 다뤄보지 못한 직원은 발사에 실패한다. 둘은 몸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직원이 갓도를 때려 눕힌다. 직원은 기절한 갓도 품에서 기밀문서 그리고 돈을 챙기고 갓도의 신분증도 챙겨 달아난다. 제14장 종로 경찰서. 종로 경찰서에 전화가 울린다. 전화를 끊은 헌병 간부가 송내양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잠시 후 경찰서 안으로 두범이 챙겨온 계급이 높은 일본 군복을 입은 직원이 들어온다. 직원은 좀 전에 전화를 받았느냐며 자신이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갓도로부터 나영을 인수받기로 한 사람이라며 갓도의 신분증을 보여준다. 일본 헌병들이 격려를 하자 직원은 능숙하게 격려를 한다. 잠시 후 송나영이 나오자 직원은 그녀를 인수하고 경찰서에서 빠져나간다. 제15장 신의주 국경. 신의주에 도착한 나영과 직원은 국경에서 둘이 부부라고 하고 중국 단동으로 향한다. 뒤늦게 도착한 갓도는 중국 관리들에게 그들에 대해 물어보고 중국 내의 일본 헌병들과 그들을 추적합니다. 제16장 간도 통한 합리화. 신흥 강습소 인근. 신흥 강습소 인근의 숲이다. 직원과 나영이 들어온다. 저기 고기만 넘으면 됩니다. 결국 오기는 왔네요. 예,
와주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도착할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 짐 저한테 주시죠. 갑시다. 직원 앞서가는데 나영이 나무를 잡고 서 있다. 직원 가다가 뒤로 돌아본다. 잠깐 쉬었다 가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라니까. 직원 나무에 기대어간다. 나영도 다른 나무에 기대어간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면 그게 군인입니까? 나는 군인이 아니니까 힘드네. 에이, 나는 군인도 아닌데 이런 옷을 입고. 저기 지난번에 전상지 씨와 그쪽을 처음 본 곳 있지 않습니까? 천안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태극기 들고 만세 만세 하는 통에. 그때 아주 어린 여자애를 봤습니다. 나이도 한 10살 정도밖에 안 돼 보였는데 만세를 부르는데 맨 앞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설마. 참말입니다. 그렇게 어린 여자애가 어찌 무기도 없이 총칼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걸까? 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 이후로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가진 거를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애한테 질투를 해요. 그 애가 군인이 되려 했다면 그 이유가 뭐였을지. 저는 태어나기를 만주에서 태어나서 늘 조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막상 그곳에서 그런 여자애 같은 사람을 보니 좀 부끄러웠습니다. 야, 그런 애가 신흥 강습소에 들어가면 날아댕길 텐데. 신흥 강습소는 몇 살부터 입교할 수 있어요? 18살부터입니다. 하긴 애들이 군인이 되기엔. 다시 목포로 가실 겁니까? 신흥 강습소에 도착하면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도와줬다고 좀 해주시겠어요? 많이 도와주신 건 사실이니 혹시 예, 신흥 강습소에 입교하고 싶어서. 큰 돈을 버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언젠간 그 조선인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아서요. 군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영 씨 보니까 그 군인이 왜 군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군인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위해 진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목숨을 거는 군인이 아군일 때는 가장 든든하고 적군일 때는 가장 두려운 법입니다. 신흥 강습소에 입교하고 싶기는 한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군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군인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니까. 당연한 듯 찾아온 새벽이 그 누구의 불침번에서 오는지 일몰까지 몰라줄 때 누군가를 지켰다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 말없이 서 있는 것. 갑작스레 닥쳐올 수 있는 단 하루의 어두운 날에 맞서서 주어진 일 해나가도 평안함에 웃음 짓는 이들의 나 기꺼이 놀림감이 되주리라. 나는 그 길을 가리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 길을 가리 언젠간 내 이름이 잊혀질
잊혀진다 하여도 이름 없는 그 영광의 자리 그곳에서 나 그들에게 말하리 누군가를 위하여서 한 목숨을 걸어본 적 없다며 군인됨을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 누구는 모르랴 그 달콤한 늦장과 눈부신 식탁을 느긋한 산책과 그 즐거운 잔치를 나는 그 길을 가리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 길을 가리 언젠간 내 이름이 잊혀진다 하여도 나는 그 길을 가리 입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갓도와 일본 헌병들이 그들을 포위한다. 둘은 죽기를 각오하고 둘만의 전투를 시작한다. 나영과 직원이 위기에 빠졌을 때 총소리를 듣고 나온 신흥 강습소의 교관들과 생도들이 나타나 일본 헌병을 사살한다. 갓도 주위를 보고 자신이 완전히 포위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병정놀이를 해도 조선은 절대 독립하지 못해. 너희는 영원히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남을 거다. 저놈 대학만세. 갓도 서서히 자신의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나영이 갓도의 머리에 총알을 명중시킨다. 갓도 쓰러져 죽는다. 송나영 생도 임무를 마치고 귀대했음을 신고합니다. 이직원 신은 강습소에 입교하기를 원합니다. 교관이 나와 그들의 경례를 받는다. 생도들이 나영과 직원을 맞이한다. 암전. 그 후에 17장. 직원 신흥 강습소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지.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가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그런데 졸업 전에 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졸업을 못했어. 에? 폐교가 돼요?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사람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 그 이후에 이 직원은 서로 군정서로 가서 보고동 전투에도 참여하고 또 청산리 전투에도 참전하고 나중에 해방이 되고 이 사진을 같이 찍고 세상을 뜬 거야. 이 직원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라고요? 이 사진을 찍을 때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 그리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 뱃속에 누가 우리 아버지인지 정확히 몰라. 내 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도 못해. 그 사람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 해도 누군가가 모든 걸 바쳤다는 건 기억해야지. 그렇죠. 이걸 다 알아야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 신흥 무관학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세상인데 벌써. 근데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흥무관학교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예? 그런데 왜 실패해요?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 그리고 곧 군대 간다며. 예.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왜 실패해요? 무대에 신흥 강습소의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하나둘 등장한다. 무대는 입소를 위해 훈련소 연병장이 되고 휘빈 롱패딩을 입고 등장하면서 통화를 시작한다. 야, 인마. 군대는 가야지. 야, 그게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그게 불의에 항거한다. 몰라, 임마? 휘빈 무대 가운데 선다.
일몰까지 몰라줄 때 누군가를 지켰다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 말없이 서 있는 것 갑작스레 닥쳐올 수 있는 단 하루의 어두운 날에 맞서서 주어진 길 해나가도 평안함에 웃음 짓는 이들에 나 기꺼이 놀림감이 되주리라. 신양 감성소년 청년들이 군복 상의를 벗자 현재의 대한민국 분위기에 다양한 나는 그 길을 가리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 길을 가리 언젠가 내 이름이 잊혀진다 하여도 이름 없는 그 영광의 자리 그곳에서 나 그들에게 말하리 누군가를 위하여서 한 목숨을 걸어본 적 없다면 군인됨을 이해하지 말라고. 인류에 희생한다면 자연의 필사한다 항구에 희생한다 사물에 연결한다 전설에 참여한다 불의에 항거한다 나는 그 길을 가리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는다